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지금쯤은 보고 싶었던 그 가족들과 그리고 오매불망했던 친구와의 자리들로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을 상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시간들이 침해를 받지 않으시도록 7회차 승무패 프리미어 리그로 꾸며본 2부 시간은 최대한 간단한 팩트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최고의 명절 연휴 되시고요. 1등 격중금이 2월된 주말 승무패에서도 최고의 성적으로 세간살이가 뽕실뽕실해지는 구정 연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오래 비우시면 안 되니까 빠르게 경기 분석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셔도 되니까요. 믹스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10분만 집중해 주시면 영상 제작하느라고 녹초가 된 겨울인생에게 큰 보람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7회차 승무패 2번 경기로 편성된 풀럼과 버머스의 매치업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버머스 선수들이 이라울라 감독의 마법 속에서 깨어나려는 시점에서 그들이 리그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었던 팀 풀럼을 원정에서 만나게 되는 일정입니다. 선수들 개개인 하나하나의 커리어와 능력치를 비교한다면 망설임 없이 풀럼의 손을 들어줘야 마땅하겠지만, 자,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도 조직력이 바닥까지 내려온 건 실바 감독의 팀 장악력이 어딘가에서 삐걱거린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그 2선과 3선의 조직력이 와해되는 부분은 맨투맨 마크에서 PK만 상대팀에게 신나게 헌납하고 있는 풀럼이고요. 다행스러운 건 이하비는 나이지리아가 결승에 진출하는 바람에 복귀가 미뤄졌죠. 그리고 히메네즈는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무니즈라는 브라질산 그 애기의 경기력이 눈에 띄게 성장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같은 브라질 선수들이죠. 윌리엄과 페레이라가 흡족한 마음으로 무니즈의 골메이드 과정을 도울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이로써 풀럼의 일시적인 공격 4인방은 자메이카 국대 레이드와 그리고 브라질의 3인방이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잠재적으로는 히메네즈나 이하비보다 무니즈의 성장이 아마 이들의 존재감을 초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바로 이 부분만 아니었다면 명장만열에 등극 중인 그 본머스 이라올라 감독의 임팩트 강한 그 포워드 라인의 승리 구간을 단통으로 공략을 했을 것입니다. 자, 어차피 주말 매치업은 윌리엄과 페레이라, 레이드, 무니즈의 풀럼 공격 4인방과 시니스텔라, 클로이베르트, 세메뇨, 솔란케의 버머스 공격 4인방의 대결로 압축하여 보는 게 맞다고 자료되고요. 후반 추가 시간까지 일진일퇴의 공방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승무패 어느 구간을 선택하더라도 욕먹을 구간은 아니고요. 승점 30점을 넘기는 순간 강등권에서 어느 정도는 그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대입해보면 절제절명의 그 순간에서 정말 절제절명의 순간에서 만난 두 팀이 수비적으로 나설 공사는 적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양 팀의 공격 조합에서 반드시 골을 주고받겠지만 승리의 손을 누구에게 들어줄지는 자신이 없는 이번 대상 경기입니다. 구간수를 줄여서 소액으로 도전하는 상황이라면 단통 무승부에 안착하고 싶지만 일단 저는 그 누가 이기든 승부가 난다는 쪽으로 배팅 구간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3번 경기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그 루턴타운이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홈으로 초대하는 일정입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2010년대 그 초반에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빙의되었거나 환생한 팀으로 사료가 됩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기억나시죠? 이번엔 이길 거야. 자, 이번엔 정말 이기겠지. 이번엔 정말 이기겠지. 자, 그렇게 하다가 인생 꼬여버린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짧은 인생, 같은 실수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팀이 누구라는 건 개의치 않겠습니다. 셰필드의 반대팀으로 몰빵할 예정이지만 이럴 때 또 귀신같이 인터밀란이 빙의되는 셰필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독식 조합에는 셰필드 레인저스를 도닥거리면서 데려가 보도록 할 거고요. 사실 무승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 3번 대상 경기이기도 합니다만은 틀리더라도 그 단통축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승무패 게임인지라 주력 라인에 막힌 구간을 그러니까 주력 라인에 막힌 구간에는 변화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셰필드는 사실 그 강등이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4연성, 5연성이라는 그
아주 셰필드의 입장에서는 좀 미루기 힘든 그런 업적이 동반되지 않고는 강동에서 아마 피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퀸즈 파크 레인저스가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왔을 때 박지성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찼었죠. 그때 정말 이길 듯 승리할 듯 하면서 계속 승리하지 못하다가 결국 강등된 그런 사례를 보았을 때 셰필드 유나이티드에게 더 이상 관심은 가지겠죠. 축구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더 이상 미련을 가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퀸즈 파크 레인저스 때문에 정말 정말 확실하지 않은 미련 같은 것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승무패 판때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셰필드의 현재 상대 팀에게는 무시로 신뢰를 주고 싶고요. 물론 셰필드가 또 무승부나 정말 어메이징한 또 승리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너무 낮은 구간에 소중한 근로소득을 투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는 승무적으로 촉을 잡았다가 지금은 그냥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셰필드 레인저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루턴타운의 단통 승리로 배팅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경기죠. 이 경기는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매치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캡틴 손흥민이 돌아온 토트넘과 브라이튼 알비온의 일전이고요. 자,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고 무언가가 결손되어 있을 때 더 무서운 응집력을 발휘하는 대표적인 두 팀이 만났습니다. 손흥민의 무사한 복귀를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말까지는 좀 더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팀이야 승리를 하던 무승부를 하던 패하던 좀 그런 사명감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좀 충분한 휴식을 가진 다음에 다음 주 일정부터 출전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에서 패하고 토트넘 이야기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에서 패하고 후반 라운드에서는 2승 2무로 아직 접은 기억이 없는 토트넘이지만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에서 브라이튼에게 패했죠. 자, 리그에서 마지막 패배가 19라운드 브라이튼 원정이었다는 점은 이번 주말 경기에서 토트넘의 투혼을 일깨워줄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브라이튼에게 19라운드에서 패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패하지 않다가 다시 브라이튼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같은 팀에게 연패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복이 심한 브라이튼의 정신력보다 위닝 멘탈리티에서 앞서 있는 토트넘의 신성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세세뇽과 로셀소, 솔로몬의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로 보면 B 라인업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 자원들인 만큼 돌아온 캡틴 손흥민에게 팀의 라인업들이 값진 승리로 환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브라이튼 알비온이 좀 상당히 무서워요. 그래서 승패를 할까 승무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어떤 경우라도 리스크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브라이튼 알비온의 원정 경기력과 홈 경기력은 뉴캐슬하고 마찬가지죠. 원정과 홈의 경기력이 에스턴 빌라처럼 좀 일관적이지 않고 어딘가 나사가 하나가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겨울 인생입니다. 토트넘의 많았던 부상 자원들이 이제 속속 모두 복귀를 했죠. 그리고 또 새로운 부상자들인 세세뇽, 로셀소, 솔로몬, 이 세 명은 사실상 지금은 B 라인업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 라인업에 출전을 해도 되지만 굳이 없어도 토트넘이 돌아갈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홈팬들에게 인사 차원에서 손흥민이 좀 짧은 시간이라도 출전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정말
신이 아니고서야 그만큼 뛰고 그만큼 정신적으로 소모를 하고 다시 또 주말 경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경기를 치른다는 건 좀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또 모르죠. 손흥민 선수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선발 라인업으로 넣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그 어떤 뭐 브라이튼에게 연패를 당하지 않겠다는 토트넘의 그런 어떤 투지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토트넘의 승리 쪽으로 다소 좀 기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투표율이 이번 7회차에서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투표율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 있어서 좀 이 부분도 독식 그 조합에서는 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예정입니다. 자, 다음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가 뉴캐슬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일정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뭐 최근에 그 3일 간격으로 정말 타이트한 경기 일정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 더블 스쿼드가 사실상 꾸리기 힘든 그런 노팅엄이 3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러오면서 부상자들이 속출하지 않는 부분은 정말 잘 풀리는 집안의 전조정상으로 느껴지는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코트디부아르 국대의 상가레와 볼리의 미복귀는 큰 문제점에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고요. 이거 노팅엄이 그 체력적인 핸디캡 그리고 물론 또 홈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원정팀의 좀 상대적인 그 약팀이라는 전력적으로는 약팀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뉴캐슬에 비해서는 그런 약팀이라는 점과 그리고 그 타이트한 경기 일정 속에서 그 피지컬의 한계, 뉴캐슬과 부딪히기에는 뭔가 지금 좀 과부하가 걸린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인데 브리스톨 시티와 어제 새벽 그 PK까지 갔죠. 그러니까 그 PK 승리가 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체력적인 핸디캡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PK 승리를 거두는 그러면서 더 강해지는 그 위닝 멘탈리티를 회복했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체력적으로는 한계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좀 많은 피지컬을 소모했지만 그 홈이라는 또 어드밴티지가 체력적인 핸디캡을 조금 상쇄해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뉴캐슬이라는 강팀을 불러들이지만 노팅엄은 어제 새벽에 PK라는 그 텐션 터지는 상황 속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강해지는 위닝 멘탈리티를 회복했다는 관점은 노팅엄의 또 다른 지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10골을 메이드하고 있는 이삭이 지금 뉴캐슬의 그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부분, 뭐 돌아올 수 있기도 하겠죠. 이 부분은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현재 지금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삭이 뭐 출전을 하든 출전을 하지 않든 그 브라이튼과 마찬가지로 원정에서의 뉴캐슬에게 뭘 기대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인업의 안정감이나 스쿼드 모두가 인생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무한 잠재력 같은 부분에서는 뉴캐슬의 압승이 전망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능력보다 조직력 면에서는 뉴캐슬을 압도한다고 느껴지는 노팅엄의 승리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도 이번 7회차 조합들은 상당히 좀 애매한 조합들이 많아요. 그래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승리팀을 유추해 보는데 많은 그 다른 부분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라인업의 안정감 그리고 스쿼드가 개개인의 하나하나가 인생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잠재력에서는 뉴캐슬이 압승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떤 조직력 면에서는 지금 뭐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그 조직력에서는 노팅엄이 좀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홈이고 그래서 노팅엄의 승리 구간이나
뭐 누가 승리하든 그 기대 주수는 뭐 독인 객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팀 모두에게 도 아니면 모가 예상되는 7번 대상 경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웨스트햄과 아스날의 빅매치입니다. 있을 때는 몰랐던 파케타의 존재감이 막상 파케타가 부상 아웃되고 나니까 공미 부분이 텅 빈 것 같은 그 웨스트햄의 요점입니다. 워드프라우스와 쿠두스와 파케타, 자, 이 화려했던 웨스트햄의 공격형 미들 자원들 중에서 한 자리가 비었을 뿐인데 스트라이커 보엔의 그 반사 이익도 사라진 느낌이고 수체과 알바레즈의 더블 볼란치도 제 기능을 상실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그 던든해 보였던 웨스트햄의 더블 볼란치가 요즘에는 아주 죽을 수고 있습니다. 모예스 감독도 그 4-2-3-1에서 자꾸 뭐 변칙된 그 라인업을 들고 나오는데, 변칙된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는데, 뭐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 경기 포메이션이 달라진다는 건 지금 감독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웨스트햄에게는 그렇게 호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파케타가 빠지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통 과정이 빠지고 공장에서 소비자가 바로 구매를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웨스트햄이라고 느껴지는데, 소비자가 공장에서 바로 구매를 하려면 좀 많은 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듯이 지금 웨스트햄을 비유하기에는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트라이커 보웨는 그러니까 더블 볼란치에게 곧바로 공급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공격형 미들라인에서 그 워드프라우스도 있고 쿠두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드프라우스는 워낙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파케타가 그 보엔에게 밀어주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사라진 느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엔의 반사이익도 같이 사라진 느낌이고 수체과 알바레즈도 그냥 더블 볼란치로서 그 공격형 미들라인 쪽으로 연계 작업을 승실이만 해줘도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 파케타가 없다 보니까 더블 볼란치가 약간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느낌. 그러니까 워드프라우스가 올라가 버리니까 빈자리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블 볼란치까지 같이 올라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웨스트햄에게서 받고 있습니다. 워드프라우스의 그 공격적인 본능 때문에 1-2선 조합이 1선과 2선 조합이 어딘가 언밸런스한 그 이상한 포메이션 속에서 아우성치는 웨스트햄의 정예 멤버들이고요. 클리스만 감독 따라잡기 중인 모예스 감독의 중구난방 전술 속에서 그래도 웨스트햄 그 선출들의 특유의 빠른 패싱 타임과 클래스가 다른 그 공수 전환 능력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그 공수 전환 능력은 사실 웨스트햄이 어느 팀에 견줘도 빠지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격에서 정말 빠른 템포로 원래의 자리로 전환하는 그런 능력도, 그런 능력이야말로 정말 축구에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상대 팀들의 올리 크로스로 한 방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가 않고, 아무튼 모예스 감독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부분들은 선수들의 본능적인 웨스트햄 선수들의 클래스가 다른 본능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언제든 반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웨스트햄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예스 감독의 전술이 아니라 웨스트햄 정예 라인업들 개개인의 능력으로 선전을 펼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9번 대상 경기로 사료가 됩니다. 웨스트햄의 수입은 지난 전반기 라운드에서 웨스트햄이 승리를 거두었죠. 아스날 원정 가서 수입은 무리한 발상으로 보여서 일단 접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무패 라인을 동시에 방어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준비한 겨울인생의 축구이야기 채널의 승무패 7회차 방송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남아있는 연휴의 일정도 인생 최고의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해드리는 겨울인생이 되겠습니다. 7회차 최종 확정 구간 방송과 라리가 23라운드 경기들의 분석 방송, 일요일의 프로토 방송 등 남아있는 일정들은 멤버십 전용 채널을 통해서 연휴 기간 내내 잊지 않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I've ever wanted was an ice cold man. All I've ever needed was an ice cold man.